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 현재에도 실종자 수가 100명이 넘고 있고 구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함께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와 진상규명에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채널 6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동부가이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주간 한반도 소식을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위로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23일 조평통 명의로 10개 항의 공개 질문장을 발표했습니다. 10개 항은 체제 대결을 추구하는가, 동족 대결 정책이 신뢰 프로세스인가, 이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삼천과 무엇이 다른가, 북침 핵 전쟁 연습을 그만둘 용의가 있는가, 콘크리트 장벽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는가, 인도적 지원으로 긴장 완화가 가능한가, 남북 관계를 차단하고서 교류 협력이 가능한가, DMZ 평화공원보다 서해 평화수역이 절실하지 않는가, 비방 중상 중지 합의를 누가 위반했는가, 남북 합의들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등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합의에는 실패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류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4일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많은 보고서를 쏟아내고 비공개 전략회의를 열었으나 현재의 경로 이외의 모든 대안이 더 안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 8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2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영길 총참모장은 극악한 반공화국 소동으로 하여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모든 장병들이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최후 승리를 위한 싸움 준비에 더 큰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25일 한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고 미사일 방어체계 상호 운용성 강화, 한미일 정보보호기관 간 약정, 전작권 전환 시기 재논의 등을 합의했습니다. 또 26일에는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으로 두 정상이 함께 한미연합사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27일 조평통 성명과 28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유우성 씨가 25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논란이 된 검찰 측 증거에 대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포사격 훈련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851 군부대 관하 여성 방사포병 9분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한 데 이어 인민군 제681 군부대 관하 포병 9분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는 자리에서는 싸움 준비가 잘 되지 않았다고 엄하게 질책했고, 서남해상 장거리 포병 9분대에게는 장거리 행군 후 낯선 장소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서남전선사령부가 29일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29일 중으로 백령도 동쪽 원래도 해역과 연평도 서북쪽 장제도 해역 등 두 곳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은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오바마가 방한을 해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먼저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북한 얘기가 절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것 때문에 한 건가 보죠? 네,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북한 얘기에 할애를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좀 적게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양국 간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의 대부분을 한미 대북공조 강조에 할애를 한 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과 관련 미국과 한국은 평양의 도발과 핵 무장한 북한을 거부하며 함께 맞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대안이 좀 나왔나요? 네, 지금 기자들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시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가 함께 취해나갈 다양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위협은 북한에게 고립을 강화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제적 압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무런 도움이 그동안 못 돼 왔는데도 여전히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 같은 것이야말로 남북의 상생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유연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로 위협으로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와 관련해 우리는 지난 5년간 매우 일관됐다.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 이후 대화하고 양보하는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새로운 전략이 없다는 것도 드러냈습니다. 자,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유독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반환 시기도 또 연기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한미 두 정상이 함께 연합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한국민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린치핀이라는 것은 바퀴 축에 끼우는 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핀이 빠지면 축에서 바퀴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작지만 대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존재, 이걸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미 동맹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걸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현재 2015년으로 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박 대통령이 권고하고 내가 동의했듯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영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는 2015년으로 설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주권을 포기하겠다고 애원을 하고 미국이 그걸 받아주는 이런 이상한 모양새가 갖춰졌고요. 또 핵과 미사일 같은 안보 문제를 거론을 한 건데 이건 결국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작권 문제는 영원히 전환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기 나라 군사 주권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한테 계속 갖고 있어달라고 사정하는 나라는 정말 네,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정말 유일한 나라일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합의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 간 상호 운용성을 중대시켜 효율적인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 상호 운용성 강화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한국군의 독자적인 이 정보 자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상호 운용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노골적으로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이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지금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 시스템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갖추겠다라고 하는 건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실제 한국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과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MD에 참여하겠다. 거기에 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을 것을 사실상 확약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도 얘기 나왔습니다. 네, 한미 당국의 기본 생각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주민의 고통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북한의 압력과 보다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법과 세계 최악인 북한의 인권 침해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인권 문제가 대북 압박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공개를 한 것이죠. 하지만 물론 이런 발언들은 실제 북한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정세를 더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효과밖에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예, TPP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TPP는 사실 미국이 일본과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공동 성명이 보류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는 박 대통령과 나는 어떻게 하면 한미 FTA를 완전히 이행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는 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높은 수준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TPP가 한미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한미 FTA로 먼저 훈련을 한 다음에 TPP에 동참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와 관련한 충고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게 공을 떠넘겼고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한국의 국민들이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길을 찾는 것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공동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빨리 협력해라. 이렇게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좀 강조를 한 것이고요. 특히 기자회견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주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미일 정보보호기관 간 약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보 공유와 관련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가 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서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국민들의 저항도 있고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가 아닌 기관 간 양해각서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냥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렇게 하면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을 맺는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한미일 정보보호협정 이런 식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썼다. 쉽게 말해서 결국 이제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했다기보다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 이것에 완전 주 목적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은 핵, 무력,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진 노선이 북한이 최근에 내놓은 국가 노선인데요. 이 국가 노선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건 실패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강력하게 계속 반발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의 노선을 가지고 실패할 것이다 이걸 반복하는 게 결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 외에 또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또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이 영내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아태 재균형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오바마 정부가 미군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의 목표는 노골적으로 중국과 북한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인데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서슴없이 얘기를 했다는 것도 놀랍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결코 이런 것, 그러니까 4차 핵실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도록 강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기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자극하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또 지지하고 이런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7일 우리의 존엄과 체제, 병진 노선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가 이번 오바마 앞에서 놀아댄 몰골을 보면 흡싹 주먹깡패를 불러다 누구를 혼내달라고 떼쓰는 못돼먹은 철부지 계집애 같기도 하고 기둥서방에게 몸을 바치면서 남을 모해하는 간특하고 요사스러운 기생환양년 한 가지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또 이번 오바마의 남조선 행각 결과는 100년 숙적 미국과는 말이 아니라 오직 힘으로만 맞서야 하며 전면 핵 대결전에 의한 최후의 결산밖에 없다는 우리의 판단과 각오가 100번 옳았으며 우리가 선택하고 천명한 길로 계속 나가야 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줄 뿐이라면서 박근혜에게는 이제 다른 약이 없으며 연이 청와대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 북남 관계에서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표현 자체가 상당히 과격한 이제 표현들이 계속 나왔고요. 네네. 결국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따라서 결국 이 군사적 대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동안 북한이 계속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게 정당했다는 게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즉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을 상당히 강하게 자극한 결과를 낳았고 그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 상당히 이제 군사적 긴장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뭐 이로써 뭐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시 1월 상황보다도 더 뒤로 간 상황이 그렇죠. 돼버렸네요. 네. 작년 3월 네, 그 즈음에 예. 이제 시점으로 돌아간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북에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핵시험 이상의 조치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건 또 뭘까요? 28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박근혜 정부보다는 오바마 정부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 내용을 보면 미국은 우리의 정의로운 핵을 걸고 들기 전에 인류에게 핵재앙을 몰아온 지난날과 오늘의 죄 많은 처사부터 깊이 반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 잊지도 않은 우리의 도발과 위협, 인권 타령에 매달리기에 앞서 썩고 병든 미국 사회의 악취부터 상기하고 입을 놀려야 할 것. 조선반도를 영원히 가로타고 앉으려는 기도가 미국의 수치와 파멸을 촉진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이런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 과정에서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설에 대해서 억측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이상의 조치들도 취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제 그 4차 핵실험과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억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 즉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군사적 수단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23일이죠. 10개 문항으로 된 공개 질문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겨냥한 것이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이런 식으로 끝났고요. 지금 저희가 방송 녹화하고 있는 녹화를 딱 2시 정각에 시작했는데 2시 정각에 이제 북에서는 서해의 NLL 부근에서의 해상 사격 훈련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지금 떴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개 질문장이 북한이 간혹 이제 남쪽 정부를 향해서 내놓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남한의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 보통 공개 질문장을 내놓습니다. 네네. 혹은 이제 초반에 이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그 대화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대화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마지막 재확인 작업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일종의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부터 그러니까 공개 질문장 나오기 훨씬 전부터 북한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 공개 질문장은 뭐 일종의 최후 통첩의 성격이 강하고 이 질문장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대화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거였고 그 27일에도 그 민주조선이라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의 기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서 이 공개 질문장에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통일부의 답은 북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자들이 그 드레스덴 선언이 흡수통일 아니냐, 뭐 통일 대박 이런 것들이 흡수통일 방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니까 통일부에서 한 얘기가 그걸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상 흡수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게 이제 공개 질문장에 대한 답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북한에 대해서 대화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게 됐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그걸 이제 재확인한 꼴이 됐다. 특히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불러다가 놓고 이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 합의를 한 셈이 됐기 때문에 당장 이제 한반도에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에 상당히 이 군사적 이 대결 양상이 심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포사격 훈련도 결코 단순한 그 연례적인 포사격 훈련이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보여지네요.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남북 간의 긴장이 올 초에 예기치 않았던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다시 이제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갔고요. 그 남쪽의 정부도 세월호 사건 등으로 해서 이제 민심 위반이 정말 크게 일어나면서 이거를 혹시나 남북 관계의 긴장이나 이런 걸로 이 정권의 위기를 또 모면하고 싶은 유혹이 상당히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연안에서 300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연안에서 난 사고로 인한 그 300명 아이들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이 전쟁이라도 난다면 정부가 5천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정말 정권이 위기 상황인 건 맞지만,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더 깊이 파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를. 그건 정말 지금 300명의 아이들을 세월호로 인해서 그 정부 대책이 무능한 대책으로 해서 잃었지만,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큰 피해와 그 더 큰 살상, 인명의 피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숙고했으면 합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